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지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4.15 총선 필승 전략, 그 다음 페이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좌파 운동을 24년,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지금 25년, 이렇게 빨갱이 짓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대학교를 25년 만에 졸업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오래 졸업 못했냐. 재직을 2번 됐고 공장에 7년 갔어요. 저 청계천에 전태일 죽고 난 다음에 청계 노조에서도 가서 좀 일도 하고, 또 청계천에 미싱 보조, 재단 보조, 또또사, 시약의 보조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고도 제가 공장에 해고를 2번 됐는데 한일 도로고라고, 한일 도로고가 면도 날하고 이런 거 집도 만드는데 거기도 있었고, 감옥을 2번 갔어요. 2년 5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2번 갔고 민중당을 창당해서, 요즘 민중당 말고 오늘 황교안 대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을 하는데 그 앞에 와서 울산 동구 출신의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이 지소미아를 계속 하지 말고 영구 폐기해라.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를 계속하자. 아시죠? 네. 지소미아가 뭔지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거 한번 아무나. 지소미아가 뭐가 지소미아다? 지소미아가 무슨 개밥 이름이냐? 아시는 분 손들 한번 해보죠. 아무나. 지소미아가 뭔지 설명하실게요. 맞죠? 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자기 소개. 예, 중랑구 서상의원입니다. 예. 중랑 구의원, 이런 분을 구의원을 잘 뽑으셨네요. 다 알아야 돼요. 그냥 뭘 나는 모르고 동네 조상집만 다니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 일도 하지만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만 구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소미아를, 우리 당은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계속 하자.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빨갱이들은 이걸 끊어버리자. 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중당이 아니고 그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민중당이라는 걸 했다가 이걸 표를 못 얻어서 해산되고 94년에 우리 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당에 와서 저는 감옥 담도 안 가고 요즘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내년 총선에는 변수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2번째는 박근혜 석방, 3번째는 세금을 퍼주기, 513조 5천억, 내년에 세금을 왕창 올리고 빚을 많이 얻어가지고 돈을 많이 뿌리겠다. 그리고 이 돈의 집행은 시장과 구청장, 박원순이하고 여기 구청장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구의원, 시의원이 민주당이 많아가지고 돈 뿌리면서 이거 누가 주는지 아시죠? 지도도 아니면서 지가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는 겁니다. 이래서 표받기 위해서 돈을 9.3% 올렸는데 이거 참 세금만 50조가 넘는 빚만 50조 이상 내가지고 빚내갖고 내년에 왕창 퍼주는데 그거 먹고 이 독약입니다. 이거 독약을 먹고 나면 정신이 아리까리 하면서 표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친북 행보인데요. 우리 민족끼리 표하고 지금 미북 정상회담. 또 지난번처럼 제가 작년에 시장 선거를 나왔는데 6월 13일 날 선거했죠. 그런데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회담을 하더라고요. 야, 이제 평화가 왔네. 이제 통일이 되네. 좋다. 이러시고 아무리 선거운동을 해도 찍어주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고 명함도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여기 우리 집 보니까 구의원님 3분 계시나요? 네 분. 아, 4분 계시네. 그럼 이렇게 어려운데 이 4분 한번 일어서보세요.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저는 떨어졌는데 됐잖아요.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앉으세요. 우리 여성 의원님은 작년에 선거운동할 때 좀 고생 안 했어요?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그때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고생 좀 했죠? 아, 빨간색만 봐도 그냥 기겁하고, 네. 네, 빨간색 말만 해도 정말 경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시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있는 경우도 있고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네,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당선된 네 분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아,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미북 정상회담 지금 또 이게 냄새가 풍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안부 뭐 이래가지고 우리 당이 마치 뭐 나경원 원내대표 보고 나베다 이런데 아베 비슷 나베다 이런데 말도 안 되네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 이 선거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죠? 아시죠?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선거관리, 방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석을 해놓은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 보고를 한 걸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 민주당이 16석 줄고 표는 작년에 받았던 그대로 지난번 선거 때하고 똑같이 찍는다 보면 우리 당은 13석이 줄고 정의당은 8석, 국민의당이 22석. 이게 무슨 말이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다른 중간 제3정당이나 정의당 같은 좌익 정당이나 우리 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 게 더 표를 받게 돼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253대 47이에요. 지역구가 200, 중랑각 박시현처럼 지역구가 253, 비례대표가 47인데 요 법안대로 되면은 225대 75. 비례대표가 늘어나니까 지역구에서는 1등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그냥 전국의 정당 투표에서 되는 사람이 75석이 되니까 지금은 47인데 70, 거의 2배로 늘어버리니까 비례대표가 왕창 늘어나가지고 지역구에는 다 떨어졌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75명으로 늘어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복잡하게 섭비일제 많은 게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1시간 내야 돼요. 요지는 이 선거법을 고쳐가지고 축구를 해서 분리하니까 축구도 하고 손으로 들고 뛰기도 하고 발로 막 그냥 이 정경이도 차고 이렇게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규칙을 바꾸어서라도 이기겠다. 이게 지금 선거법 개정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상당히 좋은 선거법입니다. 우리 선거법에서 문제가 있다면 비례대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47석이죠. 지금 비례대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문제인데 이걸 줄여야 되는데 그걸 더 늘리자. 이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비례대표가 한 석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에는 비례대표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지역에 주민이 뽑는 거지 당에서 지명해서 하는 건 없어요. 주민이 내 표로 내가 찍는 거 외에는 누구도 나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의 그 정신이에요. 비례대표는 당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순서대로 1, 2, 3, 4 순서대로 되는 이게 그래서 당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 구의원을 정하느냐 내 주민이 직접 내 표로 정하느냐 내 표로 정하는 게 가장 정직하다 가장 확실하다 이게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1등, 2등 같이 나눠 먹자 이거 하고
1등만 된다. 지금 구의원들은 1등, 2등까지 한다. 1등만 한다. 1등만 하는 것이 모든 선거가 그렇습니다. 반장도 한 번에 1등, 2등 2명 뽑자. 그럼 지구적이 안 돼요. 1등만 딱 뽑아야 거기에서 대표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게 현행 선거법인데, 현행 선거법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고치자고 우리 당에서 자유한국당의 안은 국회의원 300명이 너무 많다. 일할 줄이자. 그래서 270으로 줄이자. 근데 저쪽에 아는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이 좌익들의 생각은 오히려 300석이 적으니까 330 일할 늘리자. 또 350으로 늘리자. 비례대표도 지금 적으니까 더 늘리자. 근데 우리는 비례대표 줄이고 국회의원 또 숫자가 너무 많다. 270명으로 일할 줄이자. 자유한국당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 박수 쳐주세요. 아무도 없으죠? 우리 당의 당원들은 국민의 생각하고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들이 계속 날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날치기, 8월 28일 날치기, 날치기를 세우면 또 날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밥을 굶으면서 이 주위에 밥을 굶으면서 이거 날치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만 박수 보내주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 석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박수 보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끝난 다음에 나와야지 중간에 나오면 지금 당이 쪼개지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박근혜를 가다 놔라고 생각하는 분 박수 보내주세요.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계속 잡아놓자는 분 없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 아니면 지금 석방돼서 서울 성모병원에 있다. 자,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은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갇혀 있어요. 지금은 다 석방돼서 지금 안 나와서 병원에 치료받고 있지 않냐?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온 겁니다. 이게 묘한 건데요. 잘 들으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서 치료를 받다가 감옥의 의사도 있긴 했는데 의사가 좀 약해. 그 다음에 감옥에 병원이 있어요. 의무실이라고 있는데 그게 좀 약해. 그래서 바깥에 서울 성모병원에 나와서 수술받고 치료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돌아가면 여러분이 나서서 들어놓아서 막아야 돼.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박수 쳐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뇌물 많이 먹었다. 감옥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 박수 쳐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도 안 먹었는데 억울하게 마녀사냥 인민재판으로 억울한 감옥을 32년째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대법원에 억울하게 재판 중이다. 그런 분 박수 쳐보세요. 이거요. 내가 보니까 아무도 안 치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이래가지고는 선거할 때 아마 포기하실 것 같다. 선거할 때 확실히 정신 똑바로 차려가서 딱 찍어요. 예? 누구를 찍어요? 박시현이 얼마나 저보다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도 더 잘 길고 생긴 것도 더 잘 생기고 뭐 안 찍을 이유가 없잖아. 정신도 똑바로 박혀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은 딱 찍어줘야 돼요. 그 가서 뭐 어리버리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 찍고 나오면 안 되고 또 딴 데 정의당 찍어도 안 돼. 자유한국당 당원이 이런 정신 나간 인물들이 있어요. 뭐 박근혜 탄핵하자 그러니까 62명이나 나서가지고 탄핵하는 찍어버렸어요. 이런 정신 나간 투표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도 반은 가만히 있네. 이거 제가 지금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데 내년 4월 15일 총선 대비용 시험 문제 내고 있으니까 정답을 탁탁 쪽집게로 바로 탁탁 맞춰야지. 저도요, 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 기표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찍으려고 보면 정신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진짜로. 찍을 때마다 저 어려워해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경상도 말로 단디,
단디 찍어야 돼요. 단단하게 딱 생각해서 가야지. 대충 희미하게 생각하다가는 그 안에 들어가가 이래 하다가 보면 엉뚱한 더불어민주당 찍고 나오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돈 받아먹는 것도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그거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딱 돈이야 어디 받아먹든 찍기는 똑바로 딱 찍고. 자, 그래서 박근혜 석방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은 새로 당을 만드느냐 아니면 여기 보시오. 그게 바로 박근혜 신당이 돼요. 아니면은 여기 우리 김선동 전 서울시당 위원장님 여기 도봉구에 국회의원님 오셔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바른미래당 유승민당 여기를 찍느냐 아니면 우리공화당 조원진 홍문종 여기를 찍느냐 여기가 우리공화당이 열심히 박근혜 석방하라 이러니까 거기를 찍느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찍느냐 여기 있는 분이야 자유한국당을 찍겠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냈어. 여러분 저는 죄도 없는데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김무성 국회의원이나 62명이 나를 찍어가지고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32년을 받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찍지 마시고 제가 지명하는 어떤 당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좀 약간 헷갈리죠? 헷갈리는 분 사람들 보세요. 저쪽에 한 분밖에 없거든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헷갈려요.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 갔는데 야 이분을 이렇게 감옥에 32년이나 잡아놔놓고 죄도 없는데 돈을 하도 안 먹거든. 저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10년 동안 감옥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같이 했어요. 했는데 제가 만나본 국회의원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깨끗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돈을 먹을 이유가 없어. 돈은 써본 적도 없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청와대 가서 사니까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군것질도 이 양반은 해본 적도 없어. 돈을 쓸 일도 없어. 거기다가 남편도 없어. 자식도 없어. 부모도 다 돌아가셨고 총 맞고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부모한테 뭐 갖다 줄 돈 없고 남편 자식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은 또 나름대로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이 나오잖아요. 저는 연금도 없어요. 그때 그분은 연금도 있어요. 집도 또 그분은 집이 그래도 삼성동에 집이 있었고 지금은 저 내곡동으로 옮겼죠. 집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 살만해. 돈 먹을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가 특검이 바보고 검찰이 바보고 국회의원들이 또 드디어 보고 이러는데 아무리 뒤져도 박근혜는 이런 자리 하나 아직까지 먹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만 박수 쳐주세요. 그래도 안 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깨끗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구속되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 홍업이 홍거리 뭐 다 또 구속 다 됐잖아요. 홍삼 트리오가 다 구속되고 이명박 대통령도 형님 이상득 의장이 구속되고 근데 이분은 동생도 그 국회 보도도 했어. 국회의원 청와대 동생도 막 얼씬거리지도 마라. 동생도 한 번 안 갔으니까 뭐 돈 먹을 것도 없어요. 동생도 다 괜찮아요. 근데 최순실이 이게 문제네. 그것도 거기도 저 안민석이가 뭐 해외에 뭐 몇백 조 숨겨놨다 그래서 근데 그 안민석이가 이런 짜리 하나 최순실이 돈 찾아내면 내가 그 10배로 갚아주겠다. 나도 돈은 없지만 근데 하나도 찾은 것도 없잖아. 없어. 그래서 완전 이런 거를 마녀 사냥이라고 해요. 멀쩡한 여자를 마녀다. 악령이 덮으셔도 청와대에서 뭐 구됐다. 이런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 방송, 언론, 오만 촛불이 뒤흔들어가지고 자유한국당 완전히 망할 판을 만들어가지고
당시 새누리당 부숴버리고 자유한국당을 만들었어요. 지금 또 자유한국당을 또 해체하자 그래. 제가 오늘 조선일보 유명한 기자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래서 조선일보 이따위로 하겠냐?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면 누가 좋다 그러냐? 제일 좋다 할 사람이 문재인이가 제일 좋다 그러겠죠. 그렇겠죠. 지금 자유한국당 해체해버리면 문재인이 좋다 그러겠죠. 이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네. 문재인이가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 박수 한번 쳐보세요. 두 번째, 자유한국당 부숴버리자 그러면 그 다음 좋다 하는 놈이 김정은이라는 놈이 좋다. 지화자 이래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을 적폐정당으로 몰아가 계속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고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잡아놓고 국가정보원장 4명 다 잡아놓고 이재수 사령관 보안사령관 또 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렇게 100명 이상을 잡아놨어요. 그래놓고 또 없애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 당 안에서도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어. 자유한국당 해체하자고. 그러면 나가면 돼. 왜 해체해? 뭐가 문제가 있어? 나는 그런 해체하자는 사람은 전부 다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박수 치는 분이 몇 분 안 계셔. 나는 하여튼 그런 사람 다 나가서 따로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당을 뛰쳐나가서 만들었던 게 바른미래당이에요. 아시겠죠? 바른미래당 해가 잘 됐으면 바른당이다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바른미래당이다 안철수하고 붙어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거든. 안 되죠? 바른당을 해도 안 되고 안철수하고 붙어가 바른미래당을 해도 안 되고 그래도 돌아왔어. 김무성이 돌아왔어. 돌아왔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뭘 또 당을 해체하자고요? 한번 깨먹었으면 됐지. 또 해체하자고? 왜? 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 자, 그래서 또 기독교 자유당에서 요즘에 이제 여기 최성길 지사님 오셨나? 기독교 자유당 우리 저 지사님 안 오셨나? 예. 이진숙 목사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자유당에 이 정광훈 목사님 하는 또 정당이 있어요. 그럼 자 어느 걸 찍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자유민주적인 정당인데 이 중에 종갓집이 자유한국당 종갓집. 이승만, 박정희부터 그리고 쭉 이명박 또 우리 박근혜 지금은 황교안 이 종갓집이 자유한국당. 종갓집을 지켜야지. 종갓집을 부쉈다가 지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을 지켜내야 돼. 이 자유한국당을 지켜내고 내년에 여기 표 찍을 사람만 하면 박수 쳐요. 그거 안 찍는 분이 계셔요. 자, 세금 퍼주기. 이거요. 우리 김선동 국회의원이 오셨지만 세금을 우리 김선동 국회의원님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세금을 513조 5천억 내년 예산을 신문에 보면 10조를 더 늘려가지고 내 지역도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럼 사실입니까? 한번 일어서서 한번 봤습니다. 사실인지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네. 아니 곤란한 질문을 이렇게 오잖아. 아주 정진. 아마도 일부 그런 현상들이 불가피하게 총선 앞두고 좀 있기는 있을 듯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안 돼. 저는 안 된다. 왜냐? 지금 돈이 없어가 세금을 못 낼 정도로 가게 문을 닫고 직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다가 돈을 그냥 막 갖다 쓰자. 안 돼. 왜냐? 지금처럼 513조 5천억 같은 거 올해보다 9.3%가 늘어나요. 너무 돈을 늘리고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전부 빚 내거나 여러분 세금 뜯어 한다는데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늘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때 박수 한 치네. 공무원 너무 많아요. 저도 경기도지사 공무원 10,000명하고 같이 일을 해봤는데 공무원 줄여도 문제가 없어요. 공무원 줄이고 근데 이 문재인이는 깎고 공무원 계속 늘려. 내년에 또 몇만 명 늘리겠다는데 그거 늘리지 말고 깎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년에요 구청장, 시장이 전부 다 더블당이에요.
이 더블당이기 때문에 이들이 돈을 나눠주면서 통반장하고 전부 꼬셔가지고 이 돈을 누가 주는지 알지요. 자유한국당은 깍자 그랬는데요. 우리는 늘려가지고요. 어르신 수당을 이렇게 더 드리는 겁니다. 여기 경로당을 누가 지는지 아시죠? 이거 자유한국당 반대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 도로 포장 누가 하는지 알죠? 이거요. 자유한국당 반대하는데 우리가 예산 늘려고 하는 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런가? 뭐 돈을 많이 주니까 그게 좋긴 좋으네. 막 찍어주자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거 옆에다가 이야기하셔야 돼요. 돈을 공짜로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바로 독약이라는 거예요. 독약. 절대로 돈 먹고 표 찍으면 그 독약이 우리 자식 손자까지 쭉 내려가면서 화를 입게 되는데 이거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공천. 그럼 공천에 저 김선동 의원이야 뭐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고 뭐 돈 먹은 것도 없고 재판 받은 것도 없고 뭐 사람 그러니까 공천 안 되겠나 그렇게 다 여러분 보시는데 박시현이 저건 안만 봐도 저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저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박시현이보다 위에서 뭐 어떤 사람 잘 나간 사람 하는 내리 꼽으면 뭐 그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조금 현역 국회의원 김선동 국회의원이 이 지역에 있는 거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그냥 당협위원장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솔직히 좀 확실히 주고 돈 좀 받겠나? 그 황교안 대표한테 단식하는데 그거 가가 그 논도장에는 좀 직접 여기 와서 뭐하냐? 교육 마치고 빨리 그 논도장 찍으러 가라. 여러분 논도장은 여러분이 논도장을 받아야 돼요. 당 대표 논도장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당에 무슨 뭐 지금 내가 보니까 박시현 위원장님이 무슨 뭐 교육 연수원의 뭐 부원장 연수원의 부원장 그거 뭐 중요해. 중랑 가면서 주민들하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좋은 나라를 사랑하는 이야기 많이 하고 주민들 어려운 거 잘 도와주면 되지. 그건 뭐 부원장 어려우면 모르는 그런데 이야기해보면 그렇게 부원장이라고 명함을 하나 주니까 그 약발이 좀 있습니다. 이런데 이게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왜 당신이 뭐 왜 예산을 이렇게 더 돈을 늘려가지고 우리 빚을 늘리지 않느냐 탄핵할 때 당신은 왜 제대로 안 싸우고 쳐다보고 저분은 탄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 왜 쳐다만 보고 있으니 이래 또 욕먹잖아요. 근데 박시현 위원장은 욕먹을 일도 없어. 탄핵되고 국회의원도 안 했고 근데 사람이 피를 재봐도 지금 박시현 위원장이 김선동 의원보다 더 커. 그럼 머리도 한번 깎아가지고 김선동 의원은 안 깎았거든. 내가 깎아주면 안 깎아. 자 머리도 깎아가지고 문재인 이러면 되겠어. 그런데 길기도 또 잘 길어. 머리 깎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시현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저는. 근데 본인은 막 불안한 거야. 그 논도장을 좀 찍어야 되는데요. 논도장 동네에 가가지고 많이 찍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논도장 확실히 좀 많이 찍어주시죠? 네. 그런데 여기 오신 분은 다 찍어주셨는데 여기 안 오는 분이 더 많아. 그게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일당백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가보니까 김문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박시현이가 더 낫대. 김선동이 뭐 국회의원 도봉구 재선 국회의원한테 그 사람보다 키도 더 크대. 뭐 안 찍어줄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천 방법이 여러 가지 이게 제가 설명드린 많은데 제가 공천위원장을 했어요 우리 당에. 그리고 인재영입 위원장 이런 거 했는데 여론조사를 믿지 마시고 여론조사 안 믿죠? 나는 여론조사가 내가 찍은 표보다도 더 믿는다 이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내가 투표한 것보다 여론조사를 더 믿는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제일 세계 어느 나라도 여론조사로 정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 이거 엉터리니까.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투표하는 그날에 가서 꽝 찍어가지고 투표함에 표를 넣어야 그게 표입니다. 그 외에 여론조사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오면 그것도 해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표를 찍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해주시고요. 우리 당에서도 잘 알 겁니다. 이거 내가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 물갈이인데 우리는 뭐 물갈이 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김선동 의원은 야 재선국회 물갈이 되냐? 뭐 근데 김선동 의원도 보면 뭐 물갈이 될 것도 아무것도 없어. 저기도 굉장히 우리 당에서 서울시에서 딱 한 사람 탈당 안 하고 남은 국회의원 중에 딱 하나 있어요. 혼자밖에 없죠? 탄핵을 유일하게 반대. 하나. 그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탈당 안 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탄핵을 해버렸어. 박근혜 탄핵이야. 근데 김선동 의원은 탄핵도 안 했죠. 탈당도 안 했죠. 저런 훌륭한 분이 없어요. 여기는 표는 없겠지만 박수나 한번 해줘. 자, 인재 영입 뭐 하는데 하여튼 인재 영입해보면 뭐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왜 불가하냐 뭐 이런 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자유한국당은 뭐 하는 당이냐? 자유한국당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의 정신과 건국의 업적과 이런 것들을 정통으로 이어오는 종갓집, 대한민국의 종갓집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에요. 남들은 다 빨갱이 하자. 그래가지고 남노당 하거나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월북해가지고 하거나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은 야 대한민국 건국 안 된다 그럼 분단이 된다 이렇게 할 때 오직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신을 그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된다 공산당하고 타협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그 바로 건국의 중심 이거는 바로 공산당이 안 된다 자유대한민국 이거고 두 번째는 한미동맹 미국과 튼튼하게 하고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된다. 일본한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해방되고 이제는 일본하고 잘해야 공산화가 안 된다. 이거 확실히 가져야 돼요. 이 생각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건 모르고 일본은 나쁜 놈 아직까지 일본은 욕만 하고 있는데 그거는 74년 전에 일제시대 때는 그 말이 맞지만 지금은 안 맞아요. 일본하고 우리가 항상 가깝게 잘 지내야 돼요. 미국하고 일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하고 일본은 외놈이 아니에요. 일본 인구가 1억 3천이 넘어요. 1억 3천 독일은 8천만인데 독일보다 5천만의 인구가 더 많아요. 독일보다 경제력도 더 앞서 있어요. 기술이 더 앞서 있어요. 우리하고 더 가까워요. 그리고 영국하고는 2배 이상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 일본을 자꾸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빨갱이에요. 틀림없어요. 자,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한미일이 합쳐가지고 이만큼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이지 대한민국에만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력을 해서 일본이 도와줘가 포항제철을 할 때 미국의 US 스틸이라는 게 있어요. 철강회사 US 스틸도 안 도와준다고 해서 근데 일본의 신일본 제철이나 일본에서 제철소를 도와줍니다. 자동차도 일본의 바로 미쓰비시 자동차하고 이렇게 현대자동차 합작을 하고 이래가지고 된 거예요. 전자는 삼성전자는 말할 때도 이병철이 계속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수지 뭐 산요 여러 가지 그 일본 전자회사를 배워가지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자꾸 욕하는 거는 우리 경제를 망치자는 거예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태극기 자주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김정은이 저 빨갱이 주사파는 다 북한에서 다 뽑아내고 대한민국이 문재인이 뽑아내고 주사파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도 뽑아내고 태극기 휘날리면서 저 백두산까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원대하고 웅장한 자유통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자유한국당 하나밖에 없다. 자랑스럽죠? 네. 자랑스러운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이것을 우리 박시현 위원장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김선영 위원장도 나와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